바로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장 넘겨주시면 암호화폐 개념 특징. 그래서 암호화폐는 사실 지금 국내에서는 그 가상화폐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뭐 다른 그 외국, 그 일본하고 우리나라만 가상화폐라는 용어를 조금 더 많이 보편적으로 쓰고 있다고 하고요. 그 글로벌적으로는 그 크립토 해서 이제 암호화폐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기술을 활용해서 만들어진 화폐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2009년에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가명을 가진 프로그래머가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호화폐의 가장 큰 특징은 탈중앙화, 중앙은행이나 정부 개입 없이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암호화폐 그 새로운 단위를 생성해서 암호화폐는 컴퓨팅 기술로 새로운 화폐 단위를 생성해 공급 관리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암호화폐는 비트코인, 그리고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암호화폐들을 모두 알트코인이라고 하고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리플, 이더리움, 솔라나가 있습니다. 다음 장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중앙화, 탈중앙화, 지금 보편적으로 통칭되고 있는 그런 화폐와 그리고 암호화폐와는 다른 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가장 큰 게 중앙화라는 것과 탈중앙화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중앙화 시스템 개념, 중앙화는 단일 기관이 모든 거래나 데이터를 관리하고 통제력을 유지하지만 탈중앙화 같은 경우에는 여러 참여자가 네트워크를 운영하여 투명성과 보안을 강화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는 탈중앙화 구조를 활용해서 사용자 간 신뢰를 형성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상화폐냐 암호화폐냐라고 하는데, 가상화폐는 이제 엄밀히 따지면 그 실물 없이 온라인 상황에서 존재하는 디지털 형태로 존재하는 화폐라고 구분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왼쪽에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이제 게임머니나 쇼핑몰 포인트, 그것도 이제 가상화폐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상화폐, 암호화폐의 가장 큰 차이는, 가상화폐는 암호화폐를 포괄하는 더 넓은 개념이라고 보면, 그 안에 이제 암호화폐는 가상화폐 중에서도 블록체인 암호화 기술을 활용한 자산의 화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의 개념은, 기존 거래 방식은 중앙에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중앙 기관이 있습니다. 뭐 한국은행이나 아니면 그 그 중앙은행이나 미국 연준 같은 그런 중앙은행이 있고요. 그 블록체인 방식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그 네트워크가 이제 그런 네트워크로 연결이 돼 있어서, 네, 그 과- 여- 블록체인으로 이제 봤을 때는 그 거래 기록을 블록 단위로 연결해서 데이터를 관리하는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데이터는 분산 저장 시스템이라고 해서 거래 데이터를 여러 참여자에게 분산 저장되어 보안성과 투명성이 증대되고, 암호화폐 기반의 가장 큰 특징은 블록체인이라고 볼 수 있고, 암호화폐의 핵심 기술로 모든 참여자가 동일한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보안성과 투명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에 대해서 조금 더 뭐 다른 그런 뭐 말로 좀 설명을 하면, 거래 내역을 여러 컴퓨터에 동시에 기록해서 한 곳에서 조작할 수 없도록 분산 원장을 하는 기술인데, 여기서 분산 원장이라고 하는 거는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내용을 공유하고 보관하고 있는 하나의 뭐 디지털 장부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정 개인이나 일부 참여자가 장부를 수정하더라도 나머지 참여자들이 이걸 안 바꾸면 그 데이터는 변경이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좀 같은 내용이 좀 그 여러 번 좀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전통적 해외 결제 방식 같은 경우에는 중앙은행을 통해서 또 이제 그런 카드사나 국제 연결망 해외은행 통해서 수수료가 발생을 하지만, 블록체인 기반의 해외 거래 방식 같은 경우에는, 네, 여행객이 바로 네트워크 해외 가맹점으로 그 송금이나 뭐 출금을 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저희가 뭐 터키 리라나 뭐 이제 그 직접적으로 그 많이 그 사용되는 뭐
그 미국의 달러와는 다르게 다른 화폐 같은 경우에는 달러로 환전하고 또 다시 그 나라의 국가로 가면서 이제 이중의 그런 수수료를 내는 그런 그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을 하는데 블록체인으로 갈 경우에는 그런 수수료가 이제 필요 없다라는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은 좀 전에 말씀드린 분산 저장과 보안이라고 볼 수 있고요. 데이터를 블록 단위로 연결하여 저장하고 분산 저장으로 중앙 서버 해킹 위험이 제거된다. 그리고 네트워크 참여자 또 노드라고도 하는데 그냥 연결에 대한 그런 뭐 연결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동시에 복제 및 검증을 함으로써 보안과 투명성을 좀 강화됐다. 그래서 데이터 위조 및 변조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네, 시스템이 블록체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발행의 원리는 채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채굴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작업 증명을 통해서 어떤 복잡한 문제를 풀었을 때 보상이 된다라는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풀면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코인을 하나 준다라는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작업 증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는 밑에 보시는 것처럼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거래를 검증하고 새로운 블록을 생성하기 위해서 참여자들이 복잡한 수학 문제를 푸는 과정과 같은 부분이라고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블록체인 보상이 19년도에는 한 개 채굴을 하면 50비트코인 줬는데 24년 4월 기준으로 현재는 3.125 비트코인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인 암호화폐 종류는 뒤에서 다른 분들이 다 이제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네, 간단하게 그 내용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그 암호화폐 그런 암호화폐를 이제 이끌어 드리게 했던 이제 비트코인인데 비트코인은 좀 다들 이제 아시다시피 2009년도에 사토시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채굴이 시작됐고 탈중앙화의 개념과 한정된 발행량 비트코인은 그 발행량이 제한되어 있어서 2,100만 개가 네, 한정된 발행량으로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한정된 발행량으로 인해서 희소성으로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각 그 화폐별로 그 알트코인별로 좀 특징이 있는데 이더리움은 이제 스마트 계약하는 부분하고 많이 설명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컨트랙을 지원해서 스마트 계약이죠. 그래서 자동화된 계약 실행을 가능하게 하는 그 기능이 있다고 하고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 마찬가지로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해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디파이에서 이제 탈중앙화에 대한 금융거래를 가능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2015년에 등장을 했고 당시 비트코인이 큰 인기를 얻고 있긴 했지만 단순한 송금과 가치 저장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이후에 그 비탈릭 부텐이라는 개발자가 블록체인 위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 수 없을까라는 것 때문에 이더리움을 만들게 됐다고 합니다. 다음, 네. 암호화폐의 세 가지 핵심 특징은 뭐 계속 반복되고 있지만 탈중앙화폐, 그리고 블록체인의 거래 기록이 저장돼서 위조가 어렵고 투명한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거래 검증 참여 시 작업 증명과 지분 증명 방식으로 보상을 한다. 결국 이제 채굴이라는 개념이 되겠죠. 네. 그래서 비트코인과 주요 알트코인은 이렇게 지금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알트코인 여러 개가 있지만, 네, 요거는 참고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제 가장 큰 거는 뭐 이제 에너지 사용, 요거 조사를 하면서 에너지 사용량이 그 암호화폐 종류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속도도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감적으로 블록당 뭐 10분인데 이더리움이나 리플 솔라나 모두 이제 속도에 대해서 좀
다른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특정 그런 영향성에 따라서 선호하는 그런 그 암호화폐의 종류가 달라지는 게 아니냐라는 부분들을 네, 좀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간단하게 산업 동향이고요. 최근에 네, 요거는 좀 내용이 여러 가지로 뭐 기술되어 있어서 네, 먼저 산업 동향은 기관 투자가 이제 증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 암호화폐 시장 규모가 계속 이제 증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토큰에 대한 과포화 혁신, 전 세계 토큰이 이제 새로운 또 이제 알트코인들, 민코인, 코인 그런 분 밖에가 좀 정신이 없어갖고 네. 그 밈코인 이런 부분들도 해서 다양한 이제 화폐들이 지금 암호화폐가 지금 생성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주요 이슈 사항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이 최근은 벌써 몇 달 지났죠.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법이 이제 통과가 됐고, 네. 그럼으로써 그 암호화폐 관련돼서 이제 그 중앙 법제화 해가지고 관리 영역 안에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기술적 혁신과 경쟁은 뭐 이더리움, 뭐 솔라나 다양한 그런 암호화폐들이 디파이, 그 탈중앙화, 인공지능, 현실 세계의 자산, 뭐 여러 가지 트렌드로 이제 표현되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요. 네. 그것만큼 시장이 워낙 특히 이제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극에 뭐 달하기 때문에 24시간 365일 또 거래가 가능한 부분이다 보니까 시장의 위험 부분들도 네, 있고 그리고 네, 음, 그런 여러 가지 좀 부분들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과 토큰화 자산도 최근에 계속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중심의 시장 강세 및 최고가 경직, 비트코인 최근에 주춤했다가 다시 1억 6천대로 이제 올라온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네, 그런 밴드대를 계속 형성하면서 결국 비트코인이 중심으로 해서 암호화폐 시장이 계속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앞에 내용과 조금 이제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미국 규제가 이제 진행이 됐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가 이제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가장 큰 게 이제 미국의 지니어스법 일 것 같고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합법화되고 규제가 이제 구체화되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시장이 영향이 계속 네, 변동이 영향성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혹시나 이제 제가 조사를 하면서 그 참고했던 링크들이고요. 뭐 KB 그 금융하고 그리고 뱅크샐러드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잘 정리되어 있어서 참고 삼아서 이 링크 접속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미나이와 챗GPT를 활용을 해서 그 내용들을 좀 정리를 했는데, 그 텍스트 질문에 대한 내용도 같이 이제 첨부를 해놔서 나중에 뭐 필요하실 때 네,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파일이요? 파일은 지금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들어가시면 그 스프레드시트 파일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구글 스프레드시트 말고요. 구글 드라이브 폴더로 가시면 저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폰이든 뭐 웹에서든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